자, 기본 함수 시작하기 제가 늦게 올렸는데 봐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어렵다기보다도 MySQL에서 봤던 그런 함수들이 다량 등장을 해요. 예. 많이 비슷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비슷해요. 하지만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보기는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재를 본다라든지 책을 보게 되면은 자, 여기 기본 함수가 먼저 등장을 할 거예요. 뭐 설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설정도 있고 있지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나 그 뭐죠? 자,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냐면 기본 함수부터 보통 출력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여기 나열되어 있는 함수들은 MySQL에서도 있었던 함수고요. 똑같아요. 예, 단어 자체가 똑같아요. 함수 이름 자체가 다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자바죠. 자바에서의 함수와도 예, 동일한 함수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많이 하고요. 그리고 함수 이름도 되게 낯설지가 않아요. 예, 뭐냐면은 어떠한 일을 하겠구나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가 섞여 있는 그러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예, 뭐 익히는데 이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만 테스트하는데 살짝 MySQL과 다르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그러한 소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잠시 같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자, 지난 시간에 언급이 됐는지 한 번은 됐던 거는 같은데 듀얼이라는 존재, 듀얼이라는 존재. 자, 일단 실습하는 내용 보시게 되면은 이거는 언급했던 내용 같은데 그래도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자, select ABS. ABS는 절대 함수죠. 절대 함수. 음수 부호를 없애는 함수. 음수를 양수로 만드는 함수고요. 양수는 그냥 양수예요. 양수는 아무런 작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100. 자, 우리 MySQL에서는 여기서 끝나요. 자, MySQL 테스트할 때는요, 그냥 이렇게 끝납니다. 자, select MySQL은요, 되게 유연해요. 유연하기 때문에 형식에 딱 맞지 않더라도 출력을 시킵니다. 그게 MySQL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살짝 대소문자가 좀 다른데 라고 하더라도 출력을 시켰어요. 하지만 오라클은 좀 철저하죠. 자, 이 부분도 그런 건데요. 일단 select라는 이 존재 자체가 출력에 대한 의미를 SQL에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select 뒤에 함수명을 써서 출력을 시킵니다. 자, 이거는 이제 MySQL에서는 이렇게 했고요. 오라클에서는 형식을 철저하게 따져요. 그래서 select abs from. 자, 우리 abs라는 함수 그 다음에 뒤에 from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테이블이 와야 되죠. 테이블 구조나 뭐 테이블 하이픈 뭐 테이블이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은 abs라는 함수를 지금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뒤에 테이블이 있을 턱이 없죠. 지금 현재. 먹통된 줄 알았네. 먹통된 줄 알았어. 커서가 움직이잖아 가지고. 자, 그래요. 뒤에 그래서 오라클에서는 듀얼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가상 테이블이에요. 가상 테이블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듀얼이라는 이 테이블은 컬럼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가상 테이블이에요. 형식을 갖추라는 거죠. 자, 그래서 테스트할 때 함수 테스트, 이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할 때 반드시 형식을 갖추어서 출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ABS 라운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자, 우리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제를 봐도 출력해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랑 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각자 해보시고 특히 이제 비전공 하신 분들 아직 라운드가 뭐였더라 라든지 플로우가 뭐였더라 이거 함수가 잘못 쓰였다 이거
되겠네요. 야, 여기 혹시 테스트 하시는 분들 요거 맞추어서 자, 글자만 바꾸면 되니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꼼꼼히 하셔야, 그러니까 그 비전공하신 분들은 약간 귀찮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꼼꼼히 하세요. 꼼꼼히. 하나하나 테스트하고 지나가시는 게 좋고요. 저는 이제 MySQL에서 했던 장면들이기 때문에 일단 함수에 대한 의미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테스트하는지만 지금 알려드린 거고요.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문자열 관련 함수도 있는데요. MySQL이랑 동일해요. 뒤에 from dual이라는 걸 썼다라는 거를 제외하고는 완전히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잘 보시길 바라고요. 자, 저는 이제 같이 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해보세요. 자, 특히 이제 정보 처리 시험이나 이런 거를 앞둔 분들이라든지, 자, 특히 이제 염두에 두신 분들은 철저하게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DDL과 DML은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요. 현업에서 DDL, DML, DCL 이런 단어를 쓸 일이 없어요. 그러한 단어를 뭐하러 써요? 하여간 쓸 일은 없는데, 자, 그러나 시험에는 나온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게 이렇게는 하죠. 자, 뭐냐면은 커밋 했냐라고 물어보고 롤백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뭐 업데이트 했어? 라든지 뭐 크리에이트 해야지. 뭐 이런 얘기들은 하겠죠. 하겠지만 예, 그게 DDL인지 DML인지는 뭐 현업에서 그런 거 따지지는 않겠죠. 하지만은 우린 그 정보 처리나 뭐 또는 어쨌든 예, 처음 익힐 때는 이러한 개념은 좀 필요합니다. 자, 일단은 SQL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크게 DDL이라고 되어 있는 자, DDL이라는 명령어들이 있고요. 또 DML이라고 부르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가려졌는데 DCL.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DDL, DML, DCL이 있는데 이거는 이 안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명령어들은 예, 뭐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는데 얘가 어느 소속이지라고까지는 우리 프로그램 작업을 하는 데는 상관은 없지만 예, 결국에는 어쨌든 간에 좀 알고는 있어야 돼요. 자, 가급적이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 DDL은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이 중요해요.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한다. 테이블의 구조, 이건 구조예요. 구조. DDL은 테이블의 구조를 정의한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데이터랑은 상관없어요. DDL은 데이터와 상관 있는 애가 아니에요. 테이블 구조를 변형을 하거나 테이블 구조를 삭제할 수도 있죠. 컬럼 얘기는 컬럼을 변경을 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럴 수 있죠. 그리고 테이블을 만든다라든지 테이블을 삭제한다라든지 테이블을 초기화한다라든지 뭐 테이블에 어떤 코멘트를 붙인다라든지 이러한 것들 이건 데이터가 아니잖아요. 데이터가 아닌 것들은 다 DDL이에요. 데이터가 아닌 것들은 다 DDL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create 테이블, 또 alter 테이블, drop 테이블, 또 truncate, 그리고 테이블명. truncate는 초기화하는 거죠. 초기화. 초기화한다라는 얘기는 리셋한다라는 얘기니까 그 안에 있는 글자들이나 어떤 데이터들이 사라지는 그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는 맞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엄밀한 의미에서는 예, 테이블을 초기화 깨끗하게 시켜서 어떤 설정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일을 해요. 트렁케이트는요, 데이터만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어떤 관계 설정까지도 다 끊어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초기화예요. 예. 그래서 트렁케이트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일도 해요. 당연히 하긴 합니다. 그러한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엄밀하게는 이 관계 설정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화라고 부르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리셋하는 건다. 리셋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리셋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5가지가 DDL의 항목이에요. 이제 외워두세요. 자, 그리고 구조를 정의한다. DDL은 구조. 자, 그 다음에 DML. DML 보시면은 얘는 구조가 아니에요. 얘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객체의 데이터. 데이터 작업을 얘기합니다. 데이터 작업. 자, DML.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SQL이죠? select, 그쵸? insert, update, delete. 이 4가지. 우리 많이 사용하죠? 자, 이게 DML이에요. 데이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자, 그리고 또 하나. DCL. 자, DCL도 5가지네요. 세이브 포인트는 이따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은 grant, 자, revoke. 자, 리복은 안 해봤죠? 권한 삭제하는 건데 굳이 뭐 해볼 것까지는 없어요. 그냥 권한 삭제하는구나 그냥 외우세요. 그랜트는 우리 해봤어요. 그랜트 해봤습니다. 초기에 해봤어요. 초기에. 우리가 처음에 오라클을 설치하고 나서 계정을 만들 때 계정에 권한을 부여한 적이 있습니다. 1강 첫 번째 했던 항목 그 1강을 잘 보세요. 첫 번째 했던 그 강좌 있죠? 그거 보시게 되면 거기 그랜트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쨌든 권한 부여하는 거죠. 권한 부여하는 것이 데이터랑 상관 있나요? 상관없죠. 테이블 구조랑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런 데이터와 테이블 구조를 제외하는 거는 모두 다 DCL이에요. 자, 그래서 권한과 상관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죠. 자, DCL은 잘 보시면은 그랜트, 권한 부여, 그리고 주었던 권한을 뺄 수도 있어요. 뺏는 거죠. 자, 리복. 자, 리복이라는 명령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권한을 부여했던 권한을 뺏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커밋 우리 알지? 커밋. 그쵸? 자, 커밋이라는 거는 어떠한 그 완료를 얘기하죠. 완료. 어떠한 SQL들의 완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완전 적용을 얘기하는 거죠. 명령어들의 적용을 얘기하는 것이 즉 트랜잭션도 얘기를 하고 트랜잭션의 끝남, 트랜잭션의 끝을 얘기를 하는 의미도 있고 자 그래서 커밋도 우리 해봤어요. 커밋 명령을 내리면은 했던 명령들이 모두 다 적용이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죠. 자 그죠? 자 그리고 리복. 자 리복은 실행 취소. 어떠한 SQL 문장 특히 데이터 관련해서 데이터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DML은 아니에요. 이거를 DML을 완료시킨다라든지 또는 DML을 취소시키는 거는 이거는 권한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권한이 없으면 못해요. DCL은 원래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제어라고도 나와 있죠. 데이터를 제어한다. 자, 그래요. 자, 그리고 세이브 포인트. 세이브 포인트는 이건 트랜잭션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커밋과 롤백 얘네들과 세이브 포인트는 관련이 있어요. 이 두 개와 이 세이브 포인트는 관련이 있습니다. 세이브 포인트는요. 자, 롤백이죠. 롤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물론 커밋과도 관련이 있고 그 세이브 포인트는 롤백 시에 롤백이라는 게 뭐죠? 실행 취소를 얘기하는 거죠. 실행 취소인데 롤백은 하나 취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롤백을 하게 되면요. 그동안에 했던 즉 커밋 이후에 했던 모든 행위들을 다 취소해 버려요. 커밋 이후에 어떤 작업을 또 했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그러한 작업들을 모두 다 내가 한꺼번에 취소를 하고 싶다라는 했을 때 롤백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롤백 명령은 건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롤백은 건이 아닙니다. 전체 취소를 얘기하는 실행 취소인데 건별 취소가 아니고요. 전체 취소를 얘기하는 거죠. 인서트 다 5번 했어요. 롤백 한 방이면 다 취소가 됩니다.
자, 그러나 이럴 수 있죠. 자, 인서트를 2번 했어요. 또 업데이트도 하고 근데 굉장히 중요해. 실수로 롤백을 했을 때 취소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럴 때 뭐를 하냐면은 자, 이 뭐죠? 위치, 그 위치를 저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치 저장. 위치. 그게 바로 세이브 포인트예요. 위치를 저장시켜서 롤백 시에 그 제한을 둘게끔 하는 그러한 그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이브 포인트는 롤백 시에 롤백에 제한을 둘 수 있는 유일한 그런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위치 지정, 세이브 포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치를 지정을 하는 건데, 위치 지정을 딱 하고, 또 어떤 일들을 해요. 일들을 하고, 또 세이브 포인트 위치 지정을 또 하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무슨 일을 하다가 롤백이 발생이 됐다라고 했을 때, 롤백에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 정도까지만 취소를 해야 되겠다. 또는 요 정도까지만 취소를 해야 되겠다. 전체 취소가 아니라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이브 포인트를 두게 되면은 롤백에서 그 취소 위치를 정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모두 다 커밋 한 방이면은 다 뭐 무용지물이죠. 커밋은 모든 거를 다 그냥 완료시키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3가지 SQL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어쨌든 간에 이해를 떠나서 또 외워야 되기 때문에 한 방에 외워지지 않잖아요. 한번 외워두시고 그다음 나중에 또 나오면 또 외우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자, 데이터 타입도 얘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물론 이제 MySQL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건 이래요라고 제가 좀 지나갔던 것 같은데요. 아, 그래도 어디엔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는 건 좋겠죠. 자, 그런 용도로 생각하시고 자, 지금 보시면은 자, 테이블 우리 어제 그제 만들 때 언급이 됐던 얘기지만 자, 문자열은 바차죠. 그러나 MySQL과 다른 거는 넘버가 붙었다라는 게 MySQL과 달라요. 자, 보시면은 to가 붙었습니다. to. 자, 그리고 자,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제 그제도 얘기했지만 to가 있으면은 one도 있겠죠. 바차 원. 그렇죠? 바차 원. 근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만든 사람 마음이니까 오라클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 바차 2가 있고요. 바차 1은 없습니다. 그래서 바차 2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저장을 4000바이트까지 저장을 해요. 4000바이트까지 저장을 합니다. 4000바이트면은 꽤 크죠. 4000글자까지 입력하는 사례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리 쇼핑몰 데이터에 내용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4000자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넘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는 넘지 않죠. 그래서 바차 2면은 웬만한 데이터들은 다 커버할 수가 있다. 저장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바차 2는 4000바이트. 글자 개념으로는 영문 한 글자가 1바이트죠. 공백도 1바이트예요. 1바이트고. 어쨌든 그런 거 하나하나 4000바이트면 4000글자 영문 기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MySQL과 같죠? 캐릭터 타입. 캐릭터. 이건 이제 2000바이트까지 저장을 하는데 자, 우리 MySQL에서 바차와 캐릭터의 차이가 있었죠. 여기도 같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는. 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건 알아야 되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졌잖아요. 자, 근데 아실 것 같아. 자, 바차는 가변 길이, 그쵸? 그리고 캐릭터 타입은 고정 길이죠? 고정 길이. 이 둘에 대한 차이잖아요. 둘 다 문자열을 저장을 하는데, 물론 크기에 대한 차이도 있는데, 자, 이거 말고 실제 중요한 차이는 가변 길이냐, 고정 길이냐. 그래서 데이터가
4000바이트라고 해서 4000글자를 다 집어넣는 게 아니죠. 예, 한 글자만 들어갈 수도 있고 두 글자 들어갈 수 있고 세 글자 들어갈 수가 있고. 자, 캐릭터 타입으로 하게 되면은요. 캐릭터 타입으로 어떠한 그 바이트를 정하게 되면은 그 크기가 고정화가 돼서 숫자 데이터가 적게 들어가더라도 예, 크기를 그냥 유지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요. 공간의 낭비. 공간의 낭비는 뭐예요? 메모리죠, 메모리. 메모리의 낭비를 초래합니다. 메모리 낭비. 메모리 낭비. 자, 메모리의 낭비를 초래해요. 공간, 어차피 데이터들은 메모리에 다 올라갑니다. 자, 어쨌든 메모리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공간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다차는 어떠냐면은 크기를 정해놓죠. 크기를 정해놓고 컬럼이 세팅이 되는데, 예, 데이터가 적게 들어올 때 가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맥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만큼, 그 데이터 길이만큼 자, 저장 공간이죠. 공간을 그 길이에 맞게 세팅을 합니다. 자동 세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건 자동 세팅이에요. 자, 데이터가 만약에 10바이트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은 예, 10바이트로 크기를 딱 줄입니다. 원래는 100바이트를 공간을 여유를 딱 두고 있다가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예, 알아서 예, 공간이 쑥 줄어들어요. 그 크기에 맞게. 그러니까 어쨌든 메모리에 대한 낭비가 없겠죠. 그래서 다차를 많이 사용을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넘버가 있습니다. 넘버는 뭐 당연히 숫자잖아요. 예, 숫자 타입은 다 넘버. 자, 넘버. 자, 우리 그 MySQL에서는 인티저라고 했죠? 인티저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넘버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소수점 데이터가 들어가는 경우에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소수점 자리를 표시할 수가 있어요. 이거 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거고. 자, 6과 2라고 세팅되어 있는데 이건 최대 자릿수고요. 자, 그리고 점 2 뒤에 있는 거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 예, 소수점 이하 두째 자리까지 포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자, MySQL도 있었어요. 이러한 용도를 가진 그 뭐죠? 그 타입이 바로 플롯이었었죠. 아, MySQL은 더블도 있었구나. 아, 더블이 있었나? 저도 헷갈리네. 자, 물론 자바는 더블과 자, 플롯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예, MySQL도 있어요. 약간 헷갈리네. 플롯만 있는지. 자, 일단 오라클은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날짜. 자, 날짜는 두 가지인데 이게 밑으로 들어가 있네. 자, 날짜는 두 가지예요. 데이트. 이거는 오라클 MySQL과 동일해요. MySQL도 데이트였었고요. 자, 그러나 얘가 다릅니다. 용어가 달라요. 자, 오라클에서는 데이트와 타임스탬프 많이 사용해요. 날짜 및 시간까지도 저장이 돼요. 타임, 예, 시간. 날짜 및 시간까지 저장이 되는 게 타임스탬프고요. 날짜만 저장시킬 수 있는 공간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형식을 제공을 해주는 타입이 바로 데이트 타입이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고로 MySQL에서는 데이트 타임이었어요. 데이트 헷갈리죠? MySQL 익숙해질만 하니까 좀 오라클을. 예. 어쨌든 MySQL에서는 데이트 타임이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오라클에서는 타임스탬프. 이런 거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다음 중 오라클 형식이 아닌 것은 하면서 타임스탬프를 집어넣지 않고 데이트 타임 이렇게 나와요. 그럼 헷갈리겠죠? 예. 헷갈리라고 넣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롱하고 자, 그다음 블루브 타입이 있는데요. 블루브 타입은 우리가 사용할 일이 거의 없어요. 테스트할 일이 거의 없어요. 자, 이거는 파일을 저장을 하는 그런 구조인데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이건 오라클뿐만이 아니라 MySQL과 동일해요. 자, MySQL에서도 롱이 있었어요. 그리고 블로그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큰 데이터 저장을 할 때 사용을 해요. 큰 데이터 2기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가 2기가까지 저장이 될 일은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양이죠. 글자가 2기가라니. 자, 어쨌든 문자열 2기가 저까지 저장할 수 있는 게 바로 롱입니다. 자, 블루브는 파일을 저장을 하는 공간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MySQL이든 오라클이든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파일들을 저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파일들을 이미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저장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만드는 타입이 바로 블루브 타입이에요. 컬럼 타입.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보면 좋은데 이제 혹시 나중에 뭐 자료실이나 이런 거 테스트할 때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나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잘 저장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자, 데이터베이스는 일반 텍스트라든지 텍스트 용도죠, 한마디로. 그런 거 저장을 하는 공간이지 어떤 진짜 이미지들을 저장을 시킨다? 좀 약간 오류가 많이 발생을 시키고요. 제한도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들 그런 거 빼고는 이렇게 저장을 시키지는 않아요. 특별한 거 아니면은. 어디에 저장시키죠? 그럼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시키지 않으면은 폴더에 저장을 하죠. 폴더. 자료실이나 이런 구조 당연히 있잖아요. 자, 자료들은요 모두 특정 폴더를 하나 설정을 해서 폴더에다 저장을 시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시키지 않아요. 자, 자료실 우리 한번 할 거예요. 그때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서 지금 한 겁니다. 지금 한 거 하단에는 그냥 일반 테스트예요. 일반 테스트인데 자, 이거는 뭐 안 해봐도 돼요. 자, create table 이건 MySQL과 동일한 거고요. 해보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후에 트랜잭션 관련해서는 간단하게 좀 테스트를 좀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자,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건 좀 이따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 관련해서는 자, 왜냐하면 세이브 포인트를 알아야 되거든요. 세이브 포인트 관련해서 테스트를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정보 처리 시험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고로 현업에서는 할 일이 이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은 세이브 포인트니 자 이거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데이터를 넣으려면 넣고 말려면 말고 이렇게 하지 헷갈리긴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테스트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10분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자,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